안녕하세요. 비프리입니다. 2030 청년 퇴사자 비율이 급증해서 66만 명이라는 뉴스를 봤어요. 지금 월급 200만원, 300만원 받아서는 미래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돈 버는 거 말고 진짜 돈을 많이 벌려면 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월급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사업은 그 이상의 수익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쏟아지는 성공 신화를 보고 퇴사 후 창업을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2~3시간만 일하고 월 1,000만 원을 기대합니다. 이거 정말 가능할까요? 제가 경험한 30대 퇴사 후 현실은 미디어와 많이 달랐습니다. 퇴사를 하면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었는데요. 바로 더 이상 나를 강제하는 환경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자유가 너무나 달콤합니다. 특히 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익숙한 올빼미형 인간이거든요. 더 이상 출근 시간에 맞춰 허겁지겁 아침에 일어나 지옥철을 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처음에는 퇴사 여행도 갔다 오고 대학생 때처럼 넷플릭스 드라마에 빠져서 며칠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기도 했어요. 보통 퇴사를 하면 딱 한 달 동안 놀고 준비한다. 이렇게 기간을 정하는 결심을 하는데요. 분명 한 달만 여유롭게 보내려고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수개월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졌지만 이상하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9 to 6라는 제한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회사 일이 아니라 진짜 내 일에 집중할 시간이 늘어난 건데 실제로는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루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미루는 습관 때문인데요. 이 미루는 습관은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인 걸까요? 타고난 거라서 바꿀 수가 없을까요? 행동심리학에 따르면 미루는 이유는 우리가 의지박약이어서가 아닙니다.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콧 앨런은 저서 힘든 일을 먼저 하라에서 미루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미루기는 미래의 보상보다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하는 자연스러운 뇌의 현상이라고요. 그래서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퇴사 후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나만의 환경 설정이 꼭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출근할 때처럼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출입 시간을 인증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나 공유 오피스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고, 더 간단하게는 출석 인증 모임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사를 하면 집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데 꼭 공간을 바꿔야 하냐고요? 집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건 뇌가 편한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침대에서는 잠만 자라는 말도 있듯이 업무를 위한 공간을 다르게 설정을 해야 퇴사 후에 공백 기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저는 퇴사 후에 미루는 습관이 더 심해졌는데요. 뭔가 해야 할 것들이 항상 밀려있다 보니까 마음도 점점 불안해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증이 생겼습니다. 특히 저는 퇴사 후에 이직이 아니라 창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실패를 하지 않으려다 보니 준비 기간이 예상보다 점점 길어졌어요. 이렇게 공백기가 길어질수록 통장 잔고가 생명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돈을 아끼게 됐는데 제일 심했을 때는 교통비를 아끼겠다고 지하철로 30분 거리를 무려 1시간 반 동안 걸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운동 삼아 걸었다면서 머리로는 합리화를 했지만 사실 기분이 너무 울적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아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무기력증을 극복했던 방법이 바로 블로그였습니다. 처음에는 뭐라도 꾸준히 해보자는 마음이었어요. 또 블로그가 잘 되면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으로 생활비도 아껴야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 블로그가 생각보다 빨리 잘 되는 거예요. 일단 한 달이 안 돼서 블로그 체험단에 선정된 이후로는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그 뒤로는 블로그 체험단으로 돈 아낀다고 못 갔던 맛집들, 친구들과의 약속, 데이트, 전부 해결됐어요. 오히려 퇴사 전보다 더 다채롭고 풍요롭게 살았는데요. 돌이켜보면
블로그를 하지 않고 그냥 직장인이었다면 하지 못했을 경험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체험단은 정해진 기간 안에 블로그 글쓰기를 해야 해서 미루는 습관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어요. 제가 퇴사 후 무기력증이 가장 심했던 그때 블로그를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으로 협찬받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려서 위에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30대 퇴사 후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갑자기 주어지는 자율성이 높은 환경이 독이 되지 않도록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